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장에서 좀 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두 분의 시각 챙겨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GN 김종효 연구위원, MGN 힌트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마감분석 5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급락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 골라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실적 부진한 거 다 알고 있었고요. 주가 많이 그동안 조정받았고 이 정도면 이제 바닥 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더 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이 더 남아있는 것일까요? 자, 두 분의 시각 어떻게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200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전에 언급이 된 대로 실적에 대한 불안정성 그리고 최근에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었죠. 어제 처음으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헷갈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외국계 창구에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게 어쨌든 독점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 보면 긴 시점과 짧은 시점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긴 시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치고 단기적으로는 더 빠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 적극적으로 좀 받아 안아야 될 시점일까요? 예, 전날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4%대 상승을 좀 보였던 반면에 장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왔었는데 실적이 좀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수주를 예상했던 부분들은 약 6조 5천억 정도를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결과는 3조 원대에 그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10%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당분간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원동력 부분들이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원체 이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높게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주도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었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반등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은 어떤 관점으로 좀 보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가격에서 팔기엔 조금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유하셔서 좀 손실이 크게 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개연성, 오늘 외국인들의 거친 매도를 봤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급락에 급락을 거듭해서 더 이상 이제 바닥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의 하락이 나타날 거냐? 그건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장기 차트상에서의 아주 급락 이런 경우일 것 같진 않다라는 판단을 일단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독점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ITA라고 해서 예전에 이영영 의원과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추이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는 국면. 물론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는 다르죠. 그래서 산다면 미국 기업을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트렌드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독점 기업이고 또 그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부분도 일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의 와서의 추격 매도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신규 매수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이 종목 말고 다른 쪽에 가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좀 더 반등을 기다리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매도자 모두 일단 지금은 액션 보류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이따가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고요. 신규 진입 아직은 다른 쪽으로요. 자, 다음 종목 열어보죠. 마감분석 5 두 번째는요. 반대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 하나 골라봤습니다. 8% 급등입니다. 요즘 반도체 여팡 좋다고 하더니 서울 반도체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LED 조명 관련 그리고 IT 기기의 백라이트 유닛 사업 영위하는 업체잖아요.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양봉 그려나가고 있는데 어떤 의미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분께 200초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코스닥 시장의 양치기 종목이죠. 증권사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주가만 띄워놓으면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했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긍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실적도 정말 좋아진 양상입니다. 다만 이 기간이 얼마나 갈 거냐라는 것.
그리고 경쟁력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각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자동차 쪽 아니겠습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중소형 차들까지도 전부 이제 LED를 장착하고 있는 국면인데 과연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오늘 8%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대량 거래를 좀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는데요. 일단 예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매출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났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20%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뭐 목표가는 뭐 2만 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도 목표가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실적에 순응해 나간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대한 감소 부분들은 좀 적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작년 7월경에 형성했었던 18,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좀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 16,000원 정도면은 뭐 무난한 가격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올해 1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조정 시에는 일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전체적인 의견의 그 아웃라인은 뭐 저도 뭐 비슷한데요. 다만 이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과연 실적이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의 급등락이 워낙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시장은 보합에 머물거나 오늘 코스닥 시장이 1% 빠졌는데요. 실적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의 편차는 10%가 넘는다라는 거죠. 좋은 종목이 5% 올랐으면 나쁜 종목은 5%가 내리니까 실제 수익률의 격차가 10% 이상 벌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정 시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조정을 기다리다가 이 종목이 더 갔다가 오히려 조정 기다리는 구간에서 뭐 빠지는 종목은 점점 더 빠져버리고 오르는 종목은 계속 올랐다가 내가 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시세가 끝나버리는 뭐 그런 형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내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거칠게 유입된다면 제가 보기엔 지금은 뒤로 빠지기보다는 갭상승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단 3, 4%라도 취하고 나오는 게 좀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의 유연함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목표 가격으로는 18,000원에서 2만 원대 쌓여있는 매물을 돌파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시에는 목표가를 충분히 정해두고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좀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저는 조금 수급 여건을 보고 빨리 잡아도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매도의 포인트 그리고 매수의 포인트 둘 모두 이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 종목에 대해서는 시각 어떠실까요? 또 역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마감 분석 5. 세 번째는요. 롯데케미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정재현 전문가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롯데케미칼 52주 신고가 연일 경신하던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진행됩니다. 어떻게 숨고르기에 그냥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격 조정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는 것일까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백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이죠. 롯데케미칼이 신고가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부분도 전망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목표가도 좀 상향 조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리포트가 목표가를 줄줄이 좀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바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숨고르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시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익성 부분들은 개선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 쪽의 이 화학업체들이 어느 정도 정비 기간을 좀 갖는다고 합니다. 3월 달부터 뭐 최장 40일 정도까지 공장 가동을 정지를 하게 된다라면
된다라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에도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부분들인데요. 결론은 뭐 40만 원대를 일단은 찍어주고 난 이후에 30만 원대까지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서 37만 원 정도대의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시각 역시나 챙겨봤고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한 시각도 챙겨봅니다. 이번에는 김종효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부터였나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 산업에 뭐 규제를 풀겠다라고 하면서 괜히 국내 제약주에 혹시나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되기도 했었는데요. 뭐 대웅제약 쪽으로는 오늘 뭐 비타민이 뭐 작년 한 해 정말 잘 팔렸다. 그래서 자사 제품에 대한 뭐 뉴스가 랭크되고 있더라고요. 대웅제약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됩니까? 위원님 10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톡스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여러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금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이 대웅제약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 트럼프가 유명 제약사들의 뭐 회장들, CEO들을 불러서 약가를 인하해달라고 거의 뭐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 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SK바이오팜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에 추가적으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업체들의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 뭐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지금 최대 그 쟁점은 뭐냐면 백인 우월주의,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SK바이오팜과 대웅제약이 허가를 득할 수 있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가를 득하는 것과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내놓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FDA 승인 가능성, FDA 승인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반등의 여건은 될지 몰라도 실제로 승인된다고 해서 여기서 잘 팔린다라는 관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들도 여전히 미국에 생산된 것이 아니고 미국 제품이 아니라면 노골적으로 뭔가 반대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제약업종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내리는 구간에서 올라오는 거의 루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제약주들 과연 가격은 싼지 그리고 확실한 모멘텀은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종근당이나 동아이스티를 노리겠다, 사지 않겠다, 상승했다면 오히려 반등 시 매도 관점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이어서 트럼프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각되는 종목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넣어봤는데요. 마감에서 5 마지막은 두산밥켓 한 번 더 체크하고 갈까요? 뭐 계속 얘기가 됐었죠. 트럼프 뭐 얘기가 나오면 대표적인 수혜주 아니겠는가 굳이 꼽자면 이거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 자, 정재훈 전문가님의 시각을 챙겨 듣도록 할게요. 두산밥켓 좀 오른만에 좀 올라가긴 하는 것 같은데요. 시각 궁금합니다. 100초 드리겠습니다. 예, 두산마켓이 2%대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두산마켓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일단 확인을 해볼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정말로 인프라 투자 쪽을 진짜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들이 확인되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주가적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요. 38,000원짜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 기술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이 38,000원짜리대를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매수를 해주는 그런 그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두산밥켓보다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두산밥켓이 정말로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분 70%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산인프라밥켓보다는 두산인프라코어 쪽으로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두산밥켓보다는 일단 좀 더 두산인프라코어가 더 낫고,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
인프라코어를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걸 일단 보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코어를 매수하는 게 더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밥캡보다는 인프라코어 쪽이다. 하지만 조금 더 수혜를 받을지 여부는 진짜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감 분석 5를 통해서 시장 얘기 나눠봤고요. 실적 나온 기업 하나 있는데 체크하고 갈게요. 한국타이어 실적이 나온 것 같네요. 점검해보겠습니다. 매출이 1조 6천억 원대로 나오고 있네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업이익이 2,300억 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2,397억 원. 한 0.3%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영업이익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못 나왔는데요. 한국타이어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마감 구간으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58,800원, 2% 조정받으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업들 실적 한번 정리 필요할 것 같은데요. IR센터로 함께 가시죠. 네, IR센터입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또 앞으로 나올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를 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SK이노베이션 역시 실적이 나왔죠. 8,393억 원의 4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20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매출과 연 영업이익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다만 실적 발표 직전부터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급락했다는 점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4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원대에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5% 가까이 감소했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7% 이상 감소한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자회사의 성장통이라고 현재 평가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4%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역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상으로 흑자 전환한 모습 나타냈고요. 녹십자는 89억 원의 4분기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66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4분기 영업이익도 이렇게 나온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CJ 헬로비전이 오늘 장에서 역시 장 마무리 후에 실적 내놓을 예정입니다. 9.6%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감소한 176억 원의 4분기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해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4분기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 512억 원 나타날 것으로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6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케줄을 함께 보시면 6일에는 CJ 오쇼핑,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증권주 역시 보실 수가 있고요. 7일에 역시 NC소프트 게임주 중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한 유안타증권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일 보시면 신한지주, CJ ENM, 여기서부터는 주요 게임주들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빌과 컴투스, 위메이드와 조이맥스가 있고요. 9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요 유통주들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롯데하이마트, BGF 리테일 등이 역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감 동시효과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전국 나타나면서 전국 불안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발 불확실성도 시장에 한 몫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래도 좀 상승폭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요. 0.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5% 약세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부터 역시 정치 테마주들로 술렁이었던 시장인데 그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장중의 낙폭은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608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외국인이 1,800억 원 이상의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 IT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이었고요. 이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원 이상의 사자세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특히 IT주에 대해서 희망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에서는 역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잃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굉장히 미미한 매수 우위로 역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개인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200억 원 이상의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오전 11시 구간 지나면서 그래도 개인 측에서는 사자로 마음 먹은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이 기간 동안에 기관은 역시 다시 한번 200억 원 이상의 팔자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억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 장중 내내 불확실한 방향성을 보이면서 역시 사자와 팔자를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1억 원 이상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역시 보합권에서 외국인은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청구를 통해서는 매도 물량이 계속 출회가 되고 있지만 여타 다른 수급 주체에서는 다시 한번 사자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 장에서 약보합권 이어지는 시간이 많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강보합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어제 장에서 다시 한번 2% 이상 낙폭을 기록하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역시 외국계 청구를 통한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나타나면서 1% 이상 상승하며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각계 전투가 일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과 카카오, CJ ENM까지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마는 장 초반에 있었던 상승폭은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CJ ENM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2%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메디톡스와 SK 머티리얼즈 역시 오늘 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으로 3% 이상의 조정 구간에서 역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주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반도체인데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6거래일째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LED 부문에서 역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는 흥분하기 이르다라는 설명도 내놓고 있는 만큼 역시 투자에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8% 이상 급등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케미칼도 함께 보도록 하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업종 내 1위인 LG화학 역시 물러서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도 역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에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폭 모두 만회하면서 0.63%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곧 오늘 장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 2월 3일 주식시장 마무리가 됩니다. 한 주가 이제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최저점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조금은 되돌리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위안을 삼기는 참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평 듣고요. 마감 지수 점검하러 가죠. 자, 정재훈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딱히 그러네요. 이거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네, 어제 이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좀 접근하고 계신 분들은
욕이 한 번 더 나오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주도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 후발 업종들이 좀 반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장중 내내 보게 되면 IT 쪽 그리고 철강 쪽과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단기 차익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은행 쪽이라든가 아니면 보험 이런 쪽, 통신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여전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낙폭이 좀 상당히 컸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좀 좋은 그런 호실적을 발표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실적 위주로 종목을 좀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IT 쪽이나 반도체 쪽 이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매기가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압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시장 총평 내려보고요. 마감 지수 점검하러 가볼까요? 자, 코스피는 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됐죠. 2073.16. 빨간불이라고 하지만 겨우 2포인트의 상승입니다. 코스닥 지수 609선까지 떨어졌고요. 0.63% 하락으로 이번 한 주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 분위기 네, 연출이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147원에서 소프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시장에 대한 평가,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한 주 또 새롭게 출발할 무언가는 없을지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마감 질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